시사. 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월요일은 경제합시다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희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사이에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소식 때문에 좀 뒤숭숭했는데 미국 정부가 바로 지금 나온 속보는 실리콘밸리 은행에 맡긴 돈을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원래 보험 한도는 25만 달러였거든요. 예. 근데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한 1시간 전에 나온 뉴스인 것 같은데요. 한 30분 전에, 40분 전에 나온 뉴스군요. 예. 이렇게 되면은 조금 좀 안도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미국 미국 정부가 빨리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만큼 조금 상황이 다른 데로 퍼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빨리 좀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빨리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금 인출이 안 된다는 건 여기에 돈을 맡긴 스타트업이랄지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 기업들이 사실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죠. 예. 그다음에 무슨 계약을 할 때 계약금도 줘야 되죠. 그런데 그 돈이 다 막혀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활동이 안 될 수가 있는 건데 예. 그거 다 보증해 줄 테니까 걱정 마라. 예.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은행이라는 건 신용이거든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면은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됐으니까 또 비슷한 은행들이 파산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선 그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지고 미국 정부가 재빨리 그 조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선물 시장에서는 주가 지수도 오르고 있고요. 뭐 달러 지수도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 예. 지금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차근차근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어떤 은행이고 이게? 예, 우선 그 실리콘밸리 은행은 주로 그 기술이나 의료 스타트업 이것들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예금을 받는 은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은행도, 우버 같은 거 기업들도 여기서 초기에 돈을 빌려가지고 성장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성장해가지고요, 한 2,090억 달러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갑자기 그 파산을 했는데요. 예. 뭐 그 이후로 미국 경제 전체 흐름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미국 경제가 극한 침체에 빠졌거든요. 예. 예,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죠, 돈을 엄청 풀었어요. 그랬죠. 3월에서 6월 사이에 무려 3조 달러 정도를 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니까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고, 예, 각종 기업의 부채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고요. 예. 주식시장이 지금 붕괴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서 붕괴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버리니까 벤처 기업들, 뭐 스타트업 기업들에도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갑니다. 진짜 호황이었죠. 예. 예. IPO 엄청 했고요. 예. 투자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기업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예, 실리콘밸리 은행에다 많이 마친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은행 이자가 비싸니까 이런 기업들이 은행에서 빌린 것보다는 PF 같은 직접 금융을 통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실리콘밸리 은행은 돈은 들어오고 돈은 대출이 덜 되니까 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뭐를 했냐면은 은행은 채권을 대출이 산 거예요. 장사인데. 예. 예. 채권을 산 거예요. 미국 국채를 산 겁니다. 예, 그래서 블룸버그에 보면은, 예,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채권의 51%를 투자하고 있어요. 사실 은행이 그 채권의 51% 투자한 거는 겨우 없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 은행들이 채권의 한 15% 작년 3분기 기준으로요. 미국 국채가 단기 그 가장 초단기가 1년짜리입니까? 예,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예, 3개월짜리부터 30년짜리까지 있는데요. 근데 장기 국채를 많이 샀으면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이 높을 거니까, 그렇죠. 장기 국채를 이 친구들은 많이 샀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금리가 많이 올라버렸죠. 예. 예, 미국 그 대표적 10년 국채 수익률이, 뭐 대표적인 미국 국채 수익률인데요. 2020년 3월에 0.5%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지금 4%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채권 가격은 그야말로 국채 폭락한 가격은 거죠. 폭락하고, 예, 금리가 올라오면 국채 가격이 바로 예. 폭락하니까요. 예. 예.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런 채권을 많이 샀는데,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게 된 거예요. 예, 폭락하게 되죠. 예. 예, 그래서 좀 위험하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예금자들이 예금을 인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돈을 내주기 위해서 채권을 손실 보고 팔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험한 상황이 들어가니까 뭐 예금자들은 더 빨리 돈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빨리 그 폐쇄를 시켜버린 것이죠. 방금 전에 이것도 나온 뉴스인데 초고속 파산의 원인은 스마트폰 탓 이런 지금 KBS 뉴스에 헤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하루 새 56조 원을 인출을 했대요. 하루 새. 근데 저도 이 CNN을 보니까 CNN에 여기에 이제 예금을 둔 벤처기업의 CEO가 나왔는데 그 CEO 말로는 자기도 전화 받고 지금 빨리 야, 예금 빼는 게 낫겠어. 라고 벤처 캐피탈리스트한테 전화를 받고 그냥 자기도 그냥 바로 빼러 갔다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시간이 늦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갑자기 순식간에 패닉상에 몰려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스마트폰으로 예금했다가 대출하고 뭐 그렇죠. H하고 그러는데요. 그 효과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까 예금은 보호한다고 했잖아요. 미국 정부가. 근데 계속 나오는 속보는 주식하고 채권은 이건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그 SVB에 투자했던 사람들 그 주식 투자자들 그다음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투자자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파산은 만기 불일치랄지 유동성과 전형적인 파산이긴 하죠. 그런데 부실 대출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실 대출은 아니죠. 이 대출 비중이 35%밖에 안 돼요. 대출 비중이. 그래서 좀 다르네. 2008년도에 그 부실 대출이랄지 모기지 사태랄지 이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로 미국 자산 가격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 특히 채권가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다고 붕괴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정부 당국이. 그런데 이런 우려는 계속 지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를 샀는데 미국 국채의 만기 불일치와 유동성 때문에 이렇게 그 은행이 파산할 정도면 다른 은행들도 투자 자산에 미국 국채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아마 보험회사들도 미국 국채를 많이 샀을 거고요. 뭐 숨긴 부실들이 이렇게 국채 가격이 올라버리다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지. 뭐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실물 경제로 전이될 것인가. 그렇죠. 그게 남아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블룸버그 최근 컨센서스 보니까 작년에 미국 경제가 2.1% 성장했는데 올해 0.7% 특히 2분기, 3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겁니다. 미국 가계가 지금 소비를 많이 아주 경제 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미국 경제가 2.1% 성장했는데 소비의 성장률도 1.9%포인트였었어요. 소비가 경제 성장을 다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미국 소비 심리도 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본질적으로 좀 미국 소비가 줄어들 요인이 존재했어요. 물가는 올랐는데 임금은 그만큼 안 올랐죠. 미국 가계저축률이 작년에 3.7%로요. 2007년 3.4%, 2007년이라면 금융위기 직전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 낮아졌어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 저축해놓은 돈을 다 써버렸다는 거죠. 이거 지금 집값 떨어지고 있죠. 주가 떨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금리 많이 올리니까요. 시차를 두고 아마 소비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우려. 다른 은행들은 괜찮나? 실물 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은 없나? 이 두 가지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와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라고 단언하기는. 일단은 미국 정부가 재빨리 지금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는 뭐 큰 충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부적으로 그동안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다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지금 잠재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금융시장에도 터지고 그다음에 금융회사에 터지고 실물경제에 터지는 이런 과정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정책 대응하고 이번 주 미국 거 물가 발표되고 소비 지표 발표되고 또 다음 주에는 미국 FOMC가 열리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 또 관심사였는데 이것이 또 그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번 주 다음 주 정말 많은 사건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면 미국이 금리를 0.5%포인트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고 0.25나 동결까지 희망을 한다면 그런다면 오히려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 섞인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시적으로는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배빨리 대응하고 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예상보다 좀 덜 올릴 수도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것이고 그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산의 가격 하락이 심각하고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도 이렇게 선에 피봇을 하는 것이니까 그걸 꼭 좋게만 볼 필요도 없잖아요. 예, 그렇죠. 일부 경제학자들이 미국 경제가 롤링 리세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자산가의 거품이 붕괴됐죠. 지금 금융회사 문제되고 있죠. 그다음에 소비 투자가 위축되면서 실물 경제마저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우선은 단기적으로 미국 정부가 대응하니까 단기 충격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은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근본적인 우려는 계속 잠재해서 시장에서 맴돌 것이다.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에 우리 환율이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달러 지수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달러 지수가 떨어져서. 미국 경제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거라는 거죠. 우리 달러 스마일 이야기할 때 오히려 달러 지수가 떨어지면 다른 세계 경제나 다른 세계 각국의 통화는 좀 낮거든요. 또. 그렇고 또 그런 사건이 발생했음에 불구하고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4%, 여전히. 3.7%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채 투자를 괜찮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실물 경제 관련해서 그 시간이 별로 없네요. 우리 수출이나 이런 거는 반도체가 저렇게 많이 꺾여가지고 괜찮을까요? 중국에서 구조적으로 지금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무역수입 적자는 계속 날 수밖에 없는데요. 좀 축소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그런데 올해 문제는 이렇게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작년에 전체 수출은 6% 증가했는데 미국으로는 수출이 15%나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미국으로 수출이 좀 감소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예. 중국도 안 좋고 아세안도 지금 보니까 지표가 별로 안 좋던데 수출 지표가. 전부 감소하고 있죠. 미국도 안 좋고 그러면 좋아지는 지표가 없네요. 수출 쪽은. 그런데 단지 우리 경제가 나쁘니까 수입이 줄어들면서 아마 적자는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전히 불황형인데. 불황형. 오늘 주식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짧게 개인들. 저는 단기적으로 미국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가감히 내고 있기 때문에 반등할 것 같습니다. 반등은 할 것 같다. 좀 안심하시고 패닉에는 빠지지 마시고 좀 지켜봐달라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경제합시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3분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출근길 특히 영동고속